안녕하세요.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어제 방송 말미에 심상치 않은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원더우먼에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 생긴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마시마가 경기 도중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는 건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어제 펼쳐진 국대 패밀리와 탑걸 무브먼트의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전반전 거센 압박으로 흐름을 잡은 탑걸. 경기 시작 전부터 국대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 벤치에 앉은 감독이 바로 지난 시즌까지 함께했던 백지훈 감독이었거든요. 현재 국대 선수단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인물인 만큼 국대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지훈 감독은 국대의 핵심 박하얀을 막기 위해 발이 빠른 이유정을 맨투맨으로 배치했고, 이유정은 볼 흐름과 무관하게 박하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붙었습니다. 어떤 상대에게도 기죽지 않는 박하얀이었지만 이유정의 속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존 상대들보다 한두 박자 일찍 압박이 들어오니 박하얀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탑걸 전체적으로도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국대의 공세에도 쉽게 밀리지 않았고 볼을 내주더라도 빠르게 되찾으며 경기의 주도권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전반 중반 강보람의 슈팅이 수비에 맞고 방향이 꺾이며 골문을 향했을 때는 득점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튕겨나오고 말았습니다. 탑걸의 높은 점유율과 안정적인 연결고리 덕분에 국대는 공격 전개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탑걸로서는 이 흐름에서 반드시 득점을 만들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대의 수비 조직은 단단했고 결국 탑걸은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후반전 양상도 전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탑걸이 여전히 흐름을 주도했고 패스 연결의 유기성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국대 입장에서는 운영 자체를 더 조이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짧게 쏟아내는 스타일의 김민지는 잦은 교체가 필요한 선수인데 이번 경기는 정재은이 코수술로 명단에서 빠지면서 교체 카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지, 황희정, 남희혜가 번갈아 공격을 이끌었지만 국대의 공세는 좀처럼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박하얀이 전진하며 빌드업을 시도해도 이유정이 곁을 떠나지 않으니 움직임이 제한됐고, 그 여파로 전방 공격수들도 전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탑걸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동안 어떻게든 골 하나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국대도 여러 차례 슈팅을 허용하긴 했지만 박하얀과 박승희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결정적인 장면을 철저히 차단했죠.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히며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득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런 구도에서는 국대가 점점 유리해지게 됩니다. 점유율이나 찬스 횟수는 사실 국배를 상대할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국대가 공격을 하나씩 걷어내는 동안 탑걸은 초조함이 쌓였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서서히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후반 8분 킥인 상황에서 박하얀이 김민지에게 공을 연결했고, 김민지는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티다 왼발 슈팅으로 이날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등지는 자세의 완성도도 훌륭했고 이를 개인 능력으로 득점까지 이어낸 움직임은 진정한 공격수다운 플레이였습니다. 다만 마크를 담당했던 강보람이 조금 더 밀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국대는 이번에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7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탑걸은 전원이 나름 잘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유정은 빼놓을 수 없죠. 탑걸이 이겼다면 이 경기 MOM은 이유정이 가져갔을 텐데 팀 패배로 활약이 다소 묻혀버린 게 안타깝습니다. 전방에서 볼을 잡으면 쉽게 빼앗기지 않는 점과 살짝 툭 치고 나가는 순간의 빠르기는 수비수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공격에 그치지 않고 수비 장면에서도 여러 차례 클리어링과 박하얀 마크를 성실히 소화하며 이날만큼은 2인분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선발로 나선 유빈도 눈에 확 띄는 장면은 없었지만 이전보다 볼 컨트롤과 활동량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강고람도 성실하게 뛰어줬지만 팀 내 역할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수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내려앉히는 전략인 것 같지만 강고람 본래의 재능을 살리지 못한다는 느낌도 들어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없이 패배한 결과를 보면 강고람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시도해볼 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후보로 출전한 이승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발기술과 수비 능력을 고루 갖춘 선수답게 큰 실수 없이 제 역할을 다했고, 이유정, 강보람, 이승현이 주고받는 패스라인은 질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발라드림 외에 티키타카가 가능한 유일한 조합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골키퍼 이채현도 노출 빈도는 적었지만 나오는 순간마다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FC 국대 패밀리는 역시 에이스 박하얀의 활약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정의 활약도 빛났지만 박하얀 역시 그에 뒤지지 않는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탑걸이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득점이 나오지 않은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박하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기량 자체도 물론이지만 경기마다 기복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부상도 거의 없다는 점이 박하얀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수비를 구성한 박승희도 몸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없었고 간간히 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공격 가담 빈도도 늘었고 동료를 보호하는 움직임도 부쩍 좋아졌는데 박승희의 성장세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결승골을 넣은 김민지는 경기 전반적으로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공격수는 결국 골로 평가받는 포지션이죠. 부진하고 실수가 있어도 마지막 골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게 공격수의 숙명입니다. 결승골 장면에서 보여준 움직임과 마무리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반면 황희정과 남희애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사실 탑걸의 준비가 워낙 철저했던 탓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대와 탑걸의 경기를 돌아봤는데요. 흐름 면에서는 지난 발라드림 전과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주도권도 찬스도 탑걸이 더 많이 가져갔지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승리는 결국 국대의 것이 됐습니다. 이로써 A조 1위는 국대 패밀리로 확정됐고 B조 결과에 따라 인터리그 상대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손에 쥐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음 경기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경기는 원더우먼과 발라드림의 맞대결입니다. 그런데 예고 영상에서 마시마가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면서 원더우먼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 썸네일에서 소유미만 흑백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소유미가 이 경기에 아예 빠졌거나 경기 중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흐름이 크게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원더우먼에서 소유미의 비중은 거의 마시마급으로 올라온 상황이라 만약 소유미가 없다면 팀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일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